제주시 동문통 부엌 살림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회원 고민선입니다. 앞에 발제자가 너무 가슴 뭉클하게 묻고 싶은 이런 자료와 글들을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여기 앞에 계시지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실까요? 제가 아니고. 저는 원도심에 살았던 그 관덕정과 동문시장 안에 살았던 10살에게 이런 그때 어린 시절에 제주시 동문통의 부엌살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3살 때 제주시로 건너와서 우리 박종실 할아버지의 친척인 관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있다가 동문시장 안에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할 때와 청암정을 이렇게 지어서 기증할 때 수고했다는 얘기로 동문시장 안에 집터 200평을 집 지으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을 지었는데 정말 남의 집 생활도 한 1년도 해보고 했지만 요쪽으로는 마루가 있었습니다. 방둑한의 부엌에. 중요한 게 저는 여기 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기 그릇을 제사 명절 때 사용하는 제기 그릇 있죠. 그것을 어머니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 때 쓰던 이런 접시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명절이 끝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닦고 그냥 마른 힘주로 몇 번 닦고 뒤로 놓을 적에는 저더러 꼭 여기 궤에다가 차근차근 제기그릇으로 접시와 수저조차도 일상에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는 명심하게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집을 지었을 적에 너무 기분 좋았던 것은요, 여기에 연탄아궁이가 있고 양은솥과 무쇠솥을 걸어서 물도 데피고 하는데, 연탄아궁이가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데 삼성연탄이 놓고서 지어서 몇 장씩, 나중엔 8장을 이거 너무 버텨서 할 정도로 연탄을 조금씩 지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장 이상은 안 팔아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요, 사각개짝으로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3단 천장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물 항아리는 식수와 요리를 위한 항아리와 일반 생활수를 위한 물 항아리를 이렇게 두었었습니다. 부엌세간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할머님들이 한번 여기다가 옮겨 놓아 봤습니다. 정말 정감이 드는 것이죠. 이거 아버지가 만든 찬장은 이거와 비슷했지만 그게 다시 재현될 수가 없어서 이 찬장을 놓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궤는요, 그때 당시의 궤입니다만 내중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장식만 이렇게 붙여서 그냥 있고 그때 당시의 궤입니다. 뒤지는 곡식을 보통적으로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특히나 중점적인 게 이 검은 시루 기억나십니까? 이게 모스포 부엌 쪽에서 할머니가 모스포에 사셨기 때문에 직접 검은 시루를 그 검은 굴에서 구운 겁니다. 온도는 800도씨에서 구워져야 하는 검은 시루인데, 제사 명절 때는 떡을 찌고 무시루, 호박 말려서 호박시루, 그것은 이제 쌀가루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제사 명절 시루에서 어머니는 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랑아리가요, 네, 요 사진
비슷하죠. 부엌 안에 둔 것은 물부엌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조금 더 크고 노랑망울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보이는 요게 특이하지 않나요? 요게 기억이 나십니까? 사각계 짝을 2개를 얹어 놓으면 맞는 가구가 됩니다. 사각계 짝 하나면요 책장도 되고 2개 엎어 놓으면 찬장이 되고 다시 또 어떻게 하면 여기 위에다가 이불을 올려놓으면 이불장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배를 해서 여기다가 커튼을 치면 멋진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산진물인데 산진물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앞에 수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진물 여기 안에는 상천과 중천이 있고 밑에 나오는 물에서 빨래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빨래통을 차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나오는 물건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를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애기들은 여기서 목욕을 하고 몇 감기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노천탕이 있는데 남탕과 여탕이 있어서 지붕 없는 남녀 목욕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애꿎이 여자 목욕탕 거기 돌틈 사이에 옷을 꽂아두면 그 옷을 이렇게 일부러 흘려나가게 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곤 하는 장소가 산진물과 연관된 노천탕이었습니다. 이 물러벅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산진물과 가라큰 물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와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무거우니까 저는 양철허벅 들어보셨나요? 50년도 더 넘은 얘기가 가볍습니다만 이음새로 물이 셀기 되면은 양철허벅을 팔았던 곳이 지금 현재 우리은행 옆에 그 함석철물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함석허벅을 지고 어머니가 지었던 이 물허벅입니다. 물허벅도 가마득한 맞아 그 옛날에 있었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뭐야 저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식량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식량으로는 제주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로 먹는 것이 보리밥이었죠. 보리도 추분기에는 보리쌀이 귀해 사는데 저는 외갓댁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가 버스를 타서 식량을 그 외할머니가 이 자루에다가 풋다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오고 가고 할 적에마다 저는 식량을 좀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적에 저는 이제 배달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봄에 보리쌀을 그 마지막 도정을 한 것에서 조금 남은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새 보리가 날 때까지는 조금 견뎌야 된다 하는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봄에는 그렇게 하는데 5월, 6월 초가 되면 보리를 수확하죠. 수확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보리 개혁입니다. 보리밥에 조금 식은 보리밥에다가 개역을 넣고 미숫가루를 넣고 이렇게 비비면요 반찬 없이도 술술 넘어가는 것이 보리 개역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역만 놓고서 물을 그때는 얼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산진물에서 시원한 물 떠온 거를 넣고서 한 컵 넣고 싹 비비면은 그게 바로 더위를 식혀준다는 음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적게 넣어서 개역에다가 그냥 딱 치대면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한 끼 밥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실이 감자 지실이 제주도 말로 지실 아시겠죠? 예. 감자가 있고 감저가 있는데 감자는 표준어고 그러니까 지실과 감저입니다. 지실은 여름 지실은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풍미가 있어서 그게 정말 된장에 지실과는 너무 어우러지는지 그 좀 맛도 촉촉하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칼로 채 썰어서 식용유에다가
고추를 풋고추를 썰어놔서 볶으면은 밥 반찬이 훌륭한 그 감자 볶음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요. 아주 잊혀져 가는 그 감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 감저 빼떼기와 감저 수제비를 드셔본 분들 계시나요? 이 감저 빼떼기를 그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하면요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반죽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너무 까당까당하게 실하면 센 반죽이 되고 좀 무르듯하게 했을 적에 감저 빼떼기 수제비가 되는데, 마당에 있는 배추를 어머니는 뜯어다가 감자 수제비에다가 배추를 넣고 끓이면은 그것도 맛있는 식사 대용의 감자 수제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생고구마, 그러니까 생감자 수매를 하는 게 이 푸대마다 전부 이거 생고구마입니다. 감자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사진을 구해다가 여기 놨는데요. 제주 시내에 동문노타리에 동심정기함을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옛날 선일건제 자리에. 저는 이제 제주시에서 관덕정 쪽에서 버스를 타고 모술포를 가면은 한 5푸대 정도 이거를 주면요, 그 수화 물포를 가지고 제주시에 건너와서 정말 한 가을 겨울 동안에 식량이 되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봄에는 보리타작을 했을 때에 여기 있고요. 감전룰 한번 보세요. 감전룰이 밑에는 국더리를 놓고서 이 고구마를 이 안에다가 넣고서 위에다가 노람지를 덮습니다. 노람지 덮은 거 좀 새롭지 않나요? 이 사진도 기억으로 보는 옛 모습에서 정말 저도 보기에도 정말 잘도 구해졌구나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저 빼떼기를 말리는 과정입니다. 생감자를 지금 같으면 경운기나 뭐로 해서 기계로 해서 탈탈하겠지만 골갱이로 막 이렇게 파가지고 했다면은 그때의 기계는 있었습니다. 절간 기계. 그걸 해서 기계에다 넣고서 자르면 밭에다가 이렇게 널어서 하면 한 3일이면 마르면 그거를 다시 푸대에다 놓고서 해가지고 저으리면서 수매를 해서 아주 농가에서는 큰 돈이 되었던 게 감자 빼떼기였습니다. 마지막 그 일로는 이제 여기에 겨울 집줄 놓기, 그 초가집을 이는 걸로 한 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는 동문시장 안에 청평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기에 살라고 했지만 청평에 저는 전부는 아니었지만 부식거리를 위해서는 풋배추를 직접 심었고요. 파와 마늘은 양념 정도 하는 걸로 했고, 어머니는 여름에는 애호박을 어쩌다가 그 상인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먹으려고 심어놓은 호박을 따면서 돈을 주고 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주 수입이 애호박을 많이 만들기 작정과 쑥갓을 뜯어서 쑥갓을 많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2개는 어머니 주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유채 기름은요, 이 부식거리를 그 텃밭에다가 했는데 한번 유채를 갈아보니까 남들이 볶아서 유채기름, 참기름 대신해서 먹는다고 하는 요것 때문에 한번 했더니 키만 크고 호미를 빌려니 어머니 팔이 다 끊어져서 그 다음에는 전혀 유채를 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방법에서는 야채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그냥 텃밭에서 필요한 만큼 갖고 가지고 필요한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냥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는 항아리에 보관을 하여 두었고요. 김장김치는 제주도 날씨는